자, 그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삼국사기랑 삼국유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은, 이런 얘기로 유명하죠. 이제, 괴력난신을 제거하고 수리부작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괴력난신이 뭡니까? 괴이한 힘과 혼란스러운 신들의 이야기, 뭐 신비로운 이야기 이런 건 다 믿을 수 없다고 이제 제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했다? 술이부작했다. 서술하되 새롭게 꾸미거나 짓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서술했다는 뜻이겠죠. 어, 사실은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쨌든 당대에 내노라는 최고 문장가이자 유학자였습니다. 그렇죠? 유학적 합리주의로 무장한 유교적 합리주의로 무장한 어떤 지식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괴력난신, 공자님도 멀리한 그런 괴력난신은 나도 또한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겠다. 새롭게 꾸며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마치 랑케를 보는 듯하죠. 네. 이 김부식이 이제 고려 인종 시기의 사람이죠. 고려 인종 시기에 이제 인종의 명령을 듣고 받아서 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는데 그때 삼국사기를 이제 편찬을 끝내고 마치고 인종에게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 이제 진 삼국사기 표죠. 이게 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요. 진 삼국사표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 엎드려 생각건대 성상폐하께서는 요임금의 사상을 성품으로 받으셨고 하나라 우왕의 근검함을 체득하셔서 바쁘신 여가에 널리 의 책들을 보셨습니다. 우리 임금님 짱짱맨 똑똑해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럼 고려 인종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그리고 고려 인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학사대부가 오경의 여러 서적이나 진한의 역대 역사에 대해서는 간혹 두루 통하고 자상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얘들이 중국의 어떤 오경이나 이런 지식 체계, 그리고 지난 시대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빠삭하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나라 일에 이르러서 도리어 아득해져 본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할 만하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의 역사, 즉 사만의 역사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고려시대는 사만 의식이 있었으니까 사만의 역사, 고구려백제 신라의 역사. 사만이 사실 고구려백제 신라를 말하는 건 원래 아니었죠. 마한변환 진안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사만 의식으로 가면 고구려백제 신라로 치환되죠.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사만의 역사, 뭐 이제 고구려백제 신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한탄할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물며 오직 신라 고구려 백제는 터전을 열어 솥발처럼 정립하여 예를 중국과 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범협의 후한서와 송기의 당서에 모두 열전이 있어 중국의 일은 자세히 썼지만 그 밖에 나라의 일을 소략해서 구비하여 싣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기록을 보면 조금 그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만 자세하지 않다는 거죠. 또한 옛날 기록들은 옛날 기록이라고 제가 여기 해석했지만 이거는 이제 고기 옛고자에 기록할 기자를 써갖고 고기라고 하는 건데 이 고기를 옛날 기록들 이렇게 읽지 않고 하나의 서명 고기로서 또 보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 기록 일단 풀었어요. 옛날 기록들은 내용이 거칠고 졸렬하며 사실과 자치는 빠지기도 했으니 이런 이유로 임금과 왕후의 선악, 신하와 자식의 충성스러움과 간사함, 나라의 안위, 인민들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모두 드러내어 원함과 경계를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 과거의 역사를 열심히 우리가 기피를 해서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경계함을 얻고 경계해야 될 것과 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과거의 역사로부터 비추어서 우리 그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꿔 말하면 뭡니까? 결국은 이 삼국사기를 고려 인종을 왜 편찬을 시킨 거예요? 왜 김부식으로 하여금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했습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잘 정리해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자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약간 국가가 나서서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이제 어떤 자신들이 지배의 정당성과 그다음에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뭔가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충성스러움을 권하는 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고려시대 뭐 국민국가 역사 만들기 막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너무 나갔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땅히 삼장의 인재, 뛰어난 인재죠. 삼장의 인재를 얻어서 한나라의 역사서를 만들어 만세에 남겨줌으로써 밝게 드러난 것이 해와별 같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고려 인종이 말했다는 거지, 김부식한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 역사를 잘 정리해서 오늘날 이 고려인들에게 뭔가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전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라. 막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마치 국정교과서 같죠. 역사 교과서 이런 얘기 같죠. 자, 김부식은 고려 인종 53년에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삼국사기를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관찬사서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또 삼국사기는 역시 유교적 역사관에 입각해 괴력 난신을 제거하고 수리부작을 원칙으로 편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자, 이제 삼국유사를 한번 봅시다. 이련의 삼국유사는 좀 재밌는 역사서죠. 여기에선 제가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의한데서 나왔음을 기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련의 삼국유사 이제 머릿말 같은 서왈해서 이제 머릿말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서술하여 말하기를 이런 스님의 말입니다. 대저 옛 성인은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삼국사기를 쓴 어, 김부식이 괴력난신을 얘기하지 않듯이 말하죠. 공자님, 맹자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 부명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는 이제 뭐랄까요? 물론 책으로 자주 묘사가 되는데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어떤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명에 응하거나 도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이제 계시 같은 거죠. 도록을 받아 반드시 범인과 다름이 있은 연후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고 대기를 잡고 대업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큰 나라를 세우거나 어떤 큰 일을 한 영웅들, 옛 역사적 영웅들은 사실 범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황하에서 도가 나왔고 낙수에서 서가 나와서 성인이 일어났다. 무지개가 신무의 몸을 휘감아 복희를 낳았으며 용이 여등에게 감응하여 염제를 낳았으며 황하가 궁상에 들에서 놀다가 자칭 백제의 아들이란 신동과 교통하여 소를 낳았다. 간적이 알을 삼켜서 설을 낳았으며 강원이 발자국을 밟아 기를 낳았다. 용은 잉태된 지 14개월 만에 나왔으며 용이 대택에서 교접할 패공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인간의 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 전설과도 같은 신비로운 일들로 이런 영웅들이 다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의 일들을 어찌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런즉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리한 데서 나왔다는 것이 어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의 시조들 또한 범인이 아니잖아요. 영웅들이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걸출한 영웅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모두 이렇게 신비롭게 태어났다는 게 왜 괴이한 거냐? 당연한 거다. 원래 다 그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이, 그러니까 뭐 신이한 일들을 기념하고 기록한다라는 게 기이인 거죠. 기이가 이 삼국유사 여러 편 중에 첫머리에 실린 것은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론은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지금 삼국유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삼국유사는 13세기 말 충렬왕 시대죠.
이련신 스님에 의해서 편찬된 사찬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가 말하지 않은 고대에 있었다고 믿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있었다고 이련이 믿는 일들이죠.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어쩌면 오늘날의 역사학과 역사소설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태백산맥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책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들의 역사소설과 어떤, 어떤 소설가의 역사소설의 관계가 어쩌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는 어떤 당대의 역사가들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고, 삼국유사는 과거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여러 풍문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정말 신비로운 일들을 삼국유사에 실었던 것이죠. 정말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삼국사기는 합리적인 역사적 사실만을 선택해서 기술한 서술한 책입니다. 합리적이란 것은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유교적 합리주의로 무장한 김부식과 같은 지식인들이 이것은 분명 있었던 사실이야 라고 믿게 된 어떤 기록들만 선택해서 서술이 된 거죠. 반면 삼국유사를 쓴 이련 스님은 그러한 김부식 등의 어떤 유학자들이 배제했던, 버려버렸던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을 수집하여 기록하는 데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한테. 아까 태백산맥과 한국 현대사에서 물어봤듯이, 그렇다면 삼국사기는 사실을 기록하였고 삼국유사는 허구를 기록한 것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말하기 쉽지 않죠, 그죠? 삼국사기는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은 사실인가요? 반면에 삼국유사가 담고 있는 수많은 전설들은 허구인가요? 쉽지 않죠, 대답하기. 그렇죠. 자, 삼국사기는 역사를 기록하고 삼국유사는 그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삼국유사의 기록을 좀 더 볼까요?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정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믿지 못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것들이죠. 이 지철로 왕은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지도로 갈문왕, 지증왕, 뭐 어쨌든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지증왕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재밌는 얘기죠. 조금은 야한 얘기이기도 한데 봅시다. 왕의 음경의 길이가 1척 5천이나 됐답니다. 그래서 훌륭한 배필을 구하기가 어려워 사실은 삼도에 보내 배필을 구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경의 길이가 너무 크니까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배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찾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어떤 동로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개 두 마리가 크기가 붕만한 커다란 똥한 덩어리를 양쪽에 물고 다투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니 어떤 소녀가 고하여 말하길 이것은 모량부 상공의 딸이 이곳에서 빨래를 하다가 은밀히 숲속에서 똥을 놓은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 정도 똥을 넣을 정도의 여성이면 우리 왕의 음경을 감당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시대 저작거리에서 주막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막걸리 마시면서 왕을 희롱하거나 왕을 몰래 흉보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나눌 만한 어떤 그러한 말 그대로 희롱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너무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도 우리 뭐 요즘에는 나라가 좀 시끄러운데 요즘에도 우리 가끔 이제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정치인들 뭐 대통령 흉볼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아 무슨 뭐 대통령 뭐 잘못했고 뭘 못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흉보고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우리끼리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농담을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어떤 우리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대통령을 노- 우리끼리 뭐 농담으로 희롱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시대에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어떤 정사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신라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저작거리에서 떠돌던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제
하층민들이 그냥 막걸리 한잔 하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했을 법한 농담과도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게 여기 담겨 있는 거 체록돼 갖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태종 춘추공 김춘추 기록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김춘추 시대는 이제 김유신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죠.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나라 군사가 어쩌고 저쩌고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가운데부터 좀 볼까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신하와 의논하여 묻기를 무슨 좋은 계책이 없겠느냐. 지금 이제 당나라 군사가 막 성을 포위했다 이런 겁니다. 하면서 오히려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럴 이때 김유신이 달려와서 아뢰기를 상황이 급박하니 인간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가 불가하옵니다. 오직 신비로운 술법, 신술로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완전 무협지 판타지 소설 같죠. 그래서 이에 성부산에 재단을 설치하고 김유신이 신수를 부립니다. 신수를 쓰자 후련히 큰 항아리만한 광채가 재단 위로부터 나오더니 이내 별이 돼서 북쪽으로 슉 날아갑니다. 그리고 산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구원병 오지 아니하며 원망하며 서로 바라보며 울기만 할 뿐이었는데 이제 성 바깥에서 적병이 공격을 서두르고자 하였는데 호련히 광채가 남쪽 하늘로부터 순식간에 쭉 하고 오더니 벼락이 돼서 포석이라는 것은 이제 돌을 날리는 대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발석차 같은 건데 그 적들의 포석 30여 개를 다 때려 부수고 적군의 활과 화살, 창과 도끼를 부러뜨렸다. 완전 판타지 소설이죠.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사실 당시 평민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돌았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백성들 소식을 듣습니다. 야, 얘들아! 하면서 온 거죠. 김유신 장군이 승전했대! 그래서 와, 사람들이 박수 칩니다. 와, 김유신 장군 만세! 한 박수 친 거죠. 박수를 치면서 누군가 한 명이 물어봅니다. 야, 근데 우리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이겼대? 아무도 모르죠. 뭐 백성들이 뭘 압니까? 그런데 그때 그 옆에서 어떤 이제 뭔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소위 속된 말로 이빨 센 이 사람이 이제 썰을 풀기 시작한 거죠. 야, 내가 들었는데 무슨 김유신 장군님이 술법을 부려갖고 막 그 신술로 권기를 탁 내려치니 적병들이 쫙 흩어지고 말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좋아하게 이제 막 신나게 썰을 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와 박수 치면서 와 김유신 장군 만세 이랬던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 얘기들이 기록에 남은 거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삼국유사의 기록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예,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런 삼국유사에까지 체록이 되었을까? 이렇게 사람들 민간에서 떠도는 재밌는 풍문들이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는 역사를 기록하고 삼국유사는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말을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교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역사적 사건들과 어떤 초월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스님은. 하지만 이런 스님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어떤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 기록들, 풍문들, 전설들, 초월적 현상에 대한 전설들, 이것조차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김부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배제했던 기록들이 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건가? 사실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합리적인 것이라는 어떤 믿음은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그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정말로 성리학적 합리주의로 무장한 지식인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비가 오지 않으면 왕에게 기우제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조선시대 왕들이 치른 기우제는 합리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오늘날 현대로 와볼까요? 현대에 와서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가족이나 주변인이 태몽을 꾼다고. 사실 저도 제 딸을 갖기 전에 진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 이불 안에서 용 세 마리가 황금색 용 세 마리 제 몸을 확 휘감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내가 그게 악몽처럼 꾸다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는데 이제 그래서 제 와이프가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비명을 지르면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틀인가 3일 후에 이제 우리 딸아이를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뱃속에 딸아이를 가진 거를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전 그걸 태몽이라고 믿어요. 우리 딸의 태몽을 내가 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의 이런 생각은 과연 합리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관념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혹은 그 선택이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야라고 할 때 합리라는 것, 이치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합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 합리주의로 무장한 김부식의 시각,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시각 이런 게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합리적인 시각이라고 믿는 이러한 시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들은 과연 합리적인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사실 존재론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야 나서야 이제 역사가 서술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는 인식론적으로 역사로 서술되어야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입니까?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사건을 기억할 수 없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기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산에 근간하잖아요.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사료에 근간하기 때문에 그 사료가 없으면 우린 역사를 서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역사가 서술되지만 후대에 우리가 과거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역사로 기록이 돼야 우리가 사건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정리하면 역사가 없으면 정말 어떤 사건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건이 역사로 전해지면 사실은 그 사건뿐만 아니라 사건 이면의 역사도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련 스님이 기록한 그러니까 신비롭고 이상한 일들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될 수 없지만 이것은 진실을 말하는 허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세계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믿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신념, 바라보는 어떤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런 것들. 이거를 약간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망달리 때, 심성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육당 최남선의 이야기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육당 최남선은 이 삼국유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야 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국유사를 상당히 삼국유사 사료적 가치를 굉장히 높이 친 사람이 최남선이었던 거죠. 삼국유사는 조선 고대사의 최고의 원천이며 일대 백과 전림으로 일련의 공은 서방의 헤로도토스에 비할 것이니라. 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네요. 누가 삼국유사를 출발점으로 하지 않고 조선의 신학을 말하며 조선의 신화학을 말하며 조선의 사회력과 그 발달사를 말하며 고어학, 지명학, 시족학, 문학사, 사상사, 종교사를 말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맞는 얘기죠.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한편 단재 신채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삼국 이전의 우리 동국 민족은 아직 신시시대라. 그러니까 신비롭고 신이한 일들로 가득한 시대라는 거죠. 그러므로
당시 영철은 모두 신화에 의하여 인민을 꿰어 모았는데 고구려, 신라, 가락국 세 나라의 힘이 같은 세 나라의 신화가 같은 게 매우 많으니 고주몽도 아래서 나와, 혁거수도 아래서 나와, 김수로도 아래서 나와, 석탈해도 아래서 나와. 이런 얘기를 하면 신비로운 일들 가득한 게 고대 삼국의 어떤 시조들의 역사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남선은 단군론을 쓰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반까지의 단군론을 전하는 그대로 볼 양이면 아무리 두둔하여 말하여도 그것은 하나의 신화요, 하나의 전설이요,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글이 아니면 물론이다. 그 신기한 이야기의 의미를 가져다가 사실로 보고 사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하면서 뭐라 합니까? 시방 사람, 지금 사람으로 보아서 믿지 못하겠다 할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믿던 것이 도리어 밝아지고 옛사람이 믿던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어느 종류의 역사적으로 남겨진 보물과도 같은 지식, 그렇지 못하여도 인류학적, 민족학적인 새로운 빛이 기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의 신화, 고대의 하나의 민중시, 하나의 원시 철학임에 그치지 아니하고 확실한 사실적 배경을 가져서 얼마만큼이라도 역사적 암흑을 쓰러헤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 이것은 도리어 기대치 못한 소득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단군 신화, 단군에 대한 기록은 사실 거의 대부분 삼국유사에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신화적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웅녀와 환웅의 어떤 결합,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정말 믿지 못할 신비로운 정말 신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전설 같은. 근데 오히려 그러한 삼국유사의 단군 이야기가 정말로 이러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육당 최남선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김부식은 사실적 연관관계를 기술해야 한다고 믿음으로써 역사와 신화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모두 걸러서 다 버려버린 거죠. 반면에 이련은 이러한 과거의 어떤 사실적 연관관계 배후에서 작용했던 어떤 상징적인 힘들, 그 힘들을 추적함으로써 역사와 신화의 접합을 추구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제 이건 말장난 같은 얘기지만 많은 사람이 믿는 허구는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한 2000년, 1700년 전 고구려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600년 전 고구려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고구려 백성이면 그들의 왕실의 시조 추모성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고구려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 종교니까 그게. 그 당시 시조는 시조신으로 모셔졌고 사당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당태종이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 요동성을 포위합니다. 수나라 백만 대군도 막았던 요동성이 곧 당태종의 공격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까지 몰려요. 그때 요동성의 사람들이 성 주민들이 어디로 달려가냐면 주몽사당으로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주몽께 빕니다. 비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주몽을 신으로 추앙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몽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고구려 사람들은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는 허구는 진실이란 뭐냐면 우리는 그 당시 고대인들의 그러한 종교적 어떤 세계관,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신화 속에서. 바꿔 말하면 오늘날도 제가 무슨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독실한 이제 카톨릭 신자신데 어, 어머님은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 이런 걸 다 믿으실 거예요. 제가 그걸 엄마 그거 거짓말이야 그러면 저희 어머니한테 등짝 맞겠죠. 예수님은 모독한다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도 아무리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사고를 한다고 하는 현대인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이런저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사실들을 믿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허구도 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고대 신라인들은 아래서 태어난 박혁것을 믿었으며 2차전의 신비한 순교를 믿게 된 거죠. 믿었던 거죠. 탁 목을 뱉더니 하얀색 핏줄기가 쫙 나온다는 게 사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고대인들은 그걸 믿었던 거죠. 그런 허구가 말하는 역사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채로 과거의 사실들을 걸러냈던 정사체의 역사 서술입니다. 어, 그 유교적 합리주의의 어떤 한계는 말씀을 드렸고, 역사와 설화의 이분법적 해체는 승자의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정치적 교정을 수행한다는 의미에 다를 바 없죠. 승자의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정치적 교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잘못된 기록이야. 이건 옳지 못한 기록이야.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지워버려야 돼. 오히려 후세인들에게 피해를 후세인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이러면서 교정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쳐내다 보면 그게 바로 정치적 교정이 되고 당대인들, 당대 권력자, 당대 승자들이 생각했던 올바른 역사, 이게 올바른 일들이야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정치 교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음, 역사의 과학화를 통해 문학성을 상실한 오늘날 역사 혹은 근대 역사학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이러한 지적들인 거죠. 여기 이번 학기 리포트 팩션을 요거는 제가 사실 다른 수업에서도 사실 이 PPT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집어넣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요건 넘어가기로 하고 그 마지막 줄이 중요하죠. 결국은 우리는 과거를 통해 무엇을 욕망하는가를 우리가 현대에 고민을 할 때 바로 이러한 삼국사기와 삼국사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통해 무엇을 욕망하는가 하는 우리의 이러한 어떤 우리의 심성사도 나중에 200년, 500년 후의 역사가들에게는 뭔가 하나의 진짜 그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삼국유사는 굉장히 생경하지만 적나라한 과거 본래의 모습을 담아낸 사료이자 역사 자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적나라하게 당대인의 사고관념과 당대인의 세계관, 종교관,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습들, 머릿속 안에 있었던 생각들을, 그리고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는 고대인들의 토착신앙이나 불교 사상에 가공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를 보여준 사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비롭고 이상한 이야기일지라도 당대인들이 믿었다면 그것은 역사이자 유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당대인에게조차 외면받은 신이한 이야기는 전설 혹은 설화조차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읽고 있고 한 삼국유사의 수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당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유사가 된 거죠. 예,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하자면 삼국유사는 생생한 고대인의 전설의 고향입니다. 정말 고대인의 상상력과 욕망을 반영하는 기록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인의 망달리 때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역사 자료는 삼국사기인가 삼국유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하자면 우리가 근현대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한 자료가 태백산맥이냐 한국 현대사냐 그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삼국지위서 동의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삼국사기와 삼국유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의 대부분의 내용은 여기 참고문헌에 적혀 있는 김기범 교수님의 지금은 정년하셨나요? 저기 경기대학교에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학의 어떤 그 많은 내용을 이제 학계에 소개해 주시는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시죠. 김기봉 선생님이 2007년에 쓰셨던 팩션으로의 역사 서술이라고 한 논문에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번 강의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좀 재밌었다면 김기봉 선생님의 논문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세 번째 강의도 이어집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